안녕하세요. 2022년 수능특강 한국지리 11강 자원의 의미와 자원 문제 해설입니다. 1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발전 양식별 설비 용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원자력, 화력 중 하나임.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은 경상북도, 전라남도, 그리고 부산이네요. 세 지역을 이제 구별하는 포인트를 보면은 다에는 수력이 그래도 이렇게 존재감이 확실하게 있는데 가하고 나는 수력이 없죠. 이걸 보고서 다가 경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수력 발전은 낙차가 크고 그 다음에 유량이 풍부한 곳일수록 유리한데, 그래서 우리나라 남한에서는 한강과 낙동강의 중상류 지역에서 수력 발전을 많이 해요. 그래서 경상북도는 낙동강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수력 발전이 이렇게 존재감이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해서 부산은 면적이 되게 좁은, 상대적으로 좁은 광역시고요. 그 다음에 뭐 대도시 안에 뭐 댐 같은 게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력 발전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는 워낙 이제 해발고도가 낮은 평야지대다 보니까 서쪽으로는, 그리고 동쪽으로도 굳이 이제 수력 발전을 할 만한 곳이 없다기보다는 이제 존재감이 거의 없는 거죠. 자, 어쨌든 다는 경상북도예요. 그 다음에 가하고 나하고 구분하는 방법은 A하고 B하고 뭐 비율 그거 가지고 구분할 수는 없고요. 기타가 나는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가는 기타가 존재감이 확실하죠. 자, 전라남도는 신재생 에너지에서 태양광 발전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거 외에도 바이오 에너지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기타가 상대적으로 많은 가가 전남이고요. 그 다음에 나가 부산이에요. 그리고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태양광, 풍력 이런 걸 하는 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조금밖에 안 된다. 자, 그럼 이제 원자력하고 화력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경상북도, 전라남도, 부산은 전부 다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A가 원자력이 되고요. 원자력이고요. 그 다음에 B가 화력 발전이에요. 이렇게 구분하고 이제 선택지 볼게요. 1번 가는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가는 전남인데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 쉽게 말하면 그냥 원자력 발전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은 경상북도예요. 자,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는 특정 지역에만 있잖아요. 전라남도는 영광은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경상북도는 월성하고 그 다음에 울진 두 군데에 있어서 설비 용량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시도 중에서는 제일 많아요. 그 다음 2번 가나는 영남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남은 당연히 호남지방이고요. 나하고 다가 영남지방, 그 다음에 가는 호남지방에 해당한다. 3번 B는 수력보다 자연적 입지 제약을 많이 받는다. 비화력은 입지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죠. 그래서 짓고자 마음을 먹으면 아무데나 지을 수도 있어요. 4번 A는 B보다 우리나라에서 전력 생산에 이용된 시기가 이르다. 당연히 원자력이 더 나중이죠. 5번 B는 화력은 A보다 우리나라에서 발전량이 많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5번이네요. 2번 그래프의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C는 각각 수력, 태양광, 풍력 중 하나임. 생산량 변화 그래프를 보면은요, A는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2010년 이후로. 그 다음에 C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B는 약간 들쑥날쑥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조금 감소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보고서 B는 수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수력은 기본적으로 댐을 건설해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면적이 좀 좁잖아요. 그리고 1970년대부터 이게 다목적 댐을 많이 건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대규모 댐을 건설할 수 있는 곳에는 거의 했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그리고 추가로 뭐 댐을 건설하려고 하더라도 넓은 지역이 물에 잠기기도 하고 뭐 그 지역 주민들의 뭐 반대도 있고 해가지고 큰 댐을 짓기가 건설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력 발전이 거의 제자리 걸음인 거죠. 그런데 이제 댐은 거의 그대로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산업용이나 또는 가정에서 쓰는 물도 대체로 점점 늘어나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을 하는 물의 양이 조금씩 뭐 준다고 보는 게 옳을 거예요. 그래서 수력 발전이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줄어든다. 자, 그 다음에 태양광하고 풍력 가운데서는요, 태양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풍력은 뭐 그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자, 그 까닭은 풍력 발전기는 굉장히 규모가 크고요. 무엇보다도 그 날개가 돌아가면서 저주파 소음이 이게 좀 심각하게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 가까운 데에는 풍력 발전소를 세울 수가 없어요. 뭐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풍력 발전소는 마구마구 늘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에 비해서 태양광 발전은 그냥 좁은 공간만 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게 태양광, 상대적으로 더디게 증가하는 게 풍력이에요.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중요한 건 과거에는 수력이 제일 전력 생산을 많이 했는데 2014년으로 보이네요. 여기서는 14년에서 15년 넘어가면서 태양광이 수력보다 발전량이 많아졌고 지금은 수력보다 몇 배나 더 많이 발전을 하네요. 자, 2018년까지 나와 있는데 뭐 2019년 뭐 이런 추세로 가면 지금은 더 격차가 벌어졌겠죠.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력을 제일 많이 생산한다. 기억 좀 해두세요. 자, 이제 지역별 생산량 비율을 보면 A가 태양광이었고요. 그 다음에 B가 수력이었고 C가 풍력인데, 자, 이것도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더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태양광은 1등, 2등이 전부 다 전라도예요. 전라남도, 전라북도거든요. 그래서 전라도, 호남권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력은 뭐 도로 따지자면 충청북도가 있으면 수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충청북도는 사실 산이 좀 많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이나 사실 풍력을 하기에는 적합한 장소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면적도 상대적으로 좁고요. 그에 비해서 남한강이 지나가기 때문에 수력 발전은 뭐 해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 강원도하고 비슷할 정도예요. 그래서 충청권이 존재감이 있다. 뭐 수력이라고 보면 되긴 하는데, 그런데 이건 특징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고요. 그래서 수력을 먼저 찾기보다는 특징이 뚜렷한 태양광이나 그다음에 조금 이따 설명할 풍력을 먼저 골라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수력이 맞는지 검증할 때 충청도를 찾으면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풍력은 강원, 제주권을 하나로 묶었는데 강원, 제주. 풍력은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이 유리하고요. 물론 경사가 급한 곳에 건설하기 힘들고 해발 고도가 높은데 지형이 대체로 평탄한 고위 평탄면이 풍력 발전을 하기에 유리해요. 그리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바닷가 지역이 유리한데 제주도, 삼다도 바람이 강하게 불잖아요. 그래서 통계를 내면 시도 가운데서는 경상북도가 1등이긴 한데 어쨌든 강원, 제주가, 특히 제주가 존재감이 확실하다. 그럼 풍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택지 볼게요. 1번 A는 유량이 풍부하고 낙차가 큰 곳이 발전에 유리하다. A가 아니라 B죠. 2번 B를 이용하는 발전소는
해안 지역에 주로 입지한다. 수력발전소는 낙차가 커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해발 고도가 어느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야 떨어지는 높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2번은 잘못된 설명이고요. 주로 해안가에 입지하는 건 풍력발전소죠. 다음 3번. C를 이용하는 발전소는 일조시수가 긴 지역에 주로 입지한다. 이건 태양광 발전 A죠. 그 다음 4번. B는 수력은 C 풍력보다 우리나라에서 전력 생산에 이용된 시기가 이르다. 옳은 설명이죠. 5번. 2018년 전국 총 생산량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태양광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수력이고 풍력이 그 다음이다. 자, 정답은 4번이네요. 수능 기본 문제 1번. 다음 글의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원은 자연물 중에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쓸모가 있고 기술적, 경제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자원은 과학기술의 발달 정도나 경제적 수준 및 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 대부분의 자원은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고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자원 보유국이 자국의 자원을 무기화하는 자원 민족주의가 나타나 국제적인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편 자원은 재생 가능성에 따라 비재생 자원과 재생 자원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기억. 기억은 넓은 의미의 자원을 정의한 것이다. 아니죠. 좁은 의미의 자원이죠.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자원의 특성 중 가변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내용이죠.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거라서 따로 설명할 건 없네요. 그 다음에 디귿. 디귿에는 자원 민족주의가 들어갈 수 있다. 옳은 설명. 그 다음에 리을. 리을의 예로는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이 있다. 이것들은 대표적인 재생 자원이죠. 비재생 자원을 대표하는 건 화석 에너지를 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네요. 2번. 다음 글의 밑줄 친 기억에 제시된 자원의 유형 변화를 그림의 A2에서 고른 것은 강원도의 땡땡 광산은 철 함유량이 높은 양질의 철광석을 1933년부터 1995년까지 약 60년간 채광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국내 철광석 생산량의 60% 이상을 점유하였다. 그러나 땡땡 광산은 신부 채광에 따른 생산비의 상승과 저가의 철광석 수입으로 인한 철광석 가격의 하락으로 채산성이 악화되어 1995년에 폐광하였다. 자, 철광석은 먼저 재생 수준을 보면은요, 고갈되는 자원은 아니에요. 무조건 고갈되는 자원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영원히 재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운데에 해당하는데 사람들이 재활용을 잘하면, 그러니까 분리수거 같은 거 잘해서 재활용을 잘하면 계속해서 쓸 수 있는 반면 그냥 함부로 버리거나 그러면 그냥 한 번밖에 못 쓰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사용량과 투자 정도에 따라 재생 수준이 달라지는 자원이에요. 그 다음에 기억은 예전에는 경제적으로 이익이 나니까 채굴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철광석을 이용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가격이 하락되고 그래서 문을 닫은 거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철광석이 고갈돼서 없어져서 문을 닫은 게 아니라 얼마든지 캐서 쓸 수 있긴 하지만 캐봤자 돈이 안 되니까 더 싼 철광석을 구할 수 있으니까 더 싸게 다른 데서.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건 경제적 의미의 자원에서 기술적 의미의 자원으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D하고 B가 같은 양상인데 철광석은 여기에 해당하니까 정답은 D가 되겠네요. 3번.
지도는 가나 광물 자원의 주요 매장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나는 각각 고령토, 석회석, 텅스텐 중 하나임. 가는 충청북도 북동부, 강원도 남부, 그 다음에 경상북도 이렇게 북부 지역, 강원도랑 닿아 있는 지역. 여기가 주요 매장지니까 가는 석회석이에요. 석회석. 뭐 지형 단원에서 워낙 자세히 했으니까 따로 설명할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나는 경상남도, 여기가 하동군, 산청군 그 일대인데 고령토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그리고 고령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 비금속 광물 가운데 강원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이죠. 그래서 강원도도 물론 표시가 되어 있지만 전국의 다른 지역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나는 고령토예요. 자, 텅스텐은 뭐 지금은 채굴을 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는 상동이라는 곳에서 많이 캤어요. 근데 상동은 영월군 상동읍이거든요. 강원도 영월이니까 여기 정도가 텅스텐의 주요 매장지가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텅스텐을 물어보고 있진 않네요. 기억, 가는 주로 고생대 조선노충군에 분포한다. 석회석, 고생대 전기, 해성층, 조선노충군. 뭐 이게 거의 기계처럼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니은, 나는 주로 특수광 및 합금용 원료로 이용된다. 자, 이건 텅스텐에 대한 설명이죠. 정답이 아니고요. 디귿, 가는 나보다 우리나라의 가채 연수가 길다. 석회석은 이제 앞에 있는 이제 내용 설명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 자원 가운데 가채 연수가 가장 길어요.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 가는 비금속 광물, 나는 금속 광물이다. 둘 다 비금속 광물이죠. 기억 디귿이 정답이니까 2번이네요. 4번,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원별 공급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라는 각각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중 하나임. 자, 먼저 이 그래프를 이제 보는 방법을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요. 2019년 값을 읽을 때 라는 0부터 여기까지가 라라고 읽어요. 그럼 다의 값은 이제 학생들이 0부터 여기까지가 다라고 읽는 친구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자, 이건 뭐 누적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식인 거예요. 자,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수력, 신재생 및 기타를 포함해서 가나 다라 이걸 다 더했을 때가 여기서 여기까지인 거예요. 이게 총량이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원 공급량은 1981년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 해서 증가해 왔고요. 대략 6배가 늘었네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각 시기별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은요. 라는 요만큼, 2019년에는요. 다는 요만큼, 나는 요만큼, 가는 요만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교과에서는 뭐 이런 그래프를 잘 쓰진 않아서 약간 낯설어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자, 201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1차 에너지원 공급량을 보면 석유가 제일 많죠. 자, 그래서 라가 석유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석탄이죠. 자, 이건 옆에 비율 보고 지금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하고 가를 보면 나가 더 많고 가가 조금 적죠. 그래서 나가 천연가스고요. 가가 이제 원자력이 되겠죠. 참고로 천연가스는 우리나라에서 1986년에 처음 수입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통계에 아예 잡히지 않는 거죠.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1986년부터 이렇게 통계에 등장하는 건 천연가스. 근데 원자력 발전은 1970년대 말부터 시작하거든요. 뭐 그걸 보고도 구분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건 뭐 아는 친구들만 알면 되고 굳이 뭐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더 많이 먼저 쓰기 시작했고요. 상용적으로. 그 다음에 천연가스가 조금 뒤에, 원자력보다는 조금 뒤에 쓰이기 시작했다. 이건 알아두면 좋아요. 자, 이제 선택지 볼게요. 1번, 가는 원자력은 주로 전력 생산용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원자력으로는 전력만 생산하죠. 그 다음 2번, 나는 다보다 연소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다. 잘못된 설명이죠. 천연가스는 대기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아요. 그래서 청정에너지라고 불리고요. 단, 천연가스도 이렇게 이용하면 온실가스는 나와요. 뭐 시커먼 매연 같은 거 그런 게 안 나오는 거지 온실가스는 나와요.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다음 3번, 다는 라보다 국내 생산량 대비 수입량 비율이 높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석탄은 석탄의 한 종류인 무연탄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잖아요. 물론 역청탄이 훨씬 많이 써서 석탄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수입하지만 분명히 국내에서도 꽤 많이 생산을 해요. 그런데 석유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통계에 잡히지 않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통계에는 안 잡히지만 동해원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채굴할 때 석유도 조금씩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 상반기에 이제 지금 이 해설을 찍는 시점이 9월 1일이거든요. 이미 지났죠. 2022년 상반기에 우리나라에서 천연가스와 석유를 채굴하던 동해원 가스전이 공식적으로 이제 채굴을 멈췄어요. 고갈된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석유는 전량 수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물론 과거에는 뭐 물어보진 않았는데 아무튼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3번은 잘못된 설명이고요. 4번, 천연가스는 원자력보다 국내 상용화 시기가 이르다가 아니라 늦다. 그 다음 5번, 석유의 1차 에너지원별 공급량 구성비는 2019년이 1981년보다 높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양은 당연히 늘었죠. 81년도에는 요만큼 썼는데 2019년에는 요만큼을 쓰니까. 하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었죠. 석유는 값이 비싼 에너지원이다 보니까 석유 대신에 뭐 천연가스나 석탄을 쓸 수 있으면 대체를 해요. 실제로 1981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만들 때 석유를 제일 많이 이용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석유를 이용해서 전기는 거의 안 만들죠. 비싸니까. 대신 석탄으로 제일 많이 만들고요. 천연가스로 만드는 전력도 점점 증가하는 중이고요. 정답은 1번이네요. 5번, 그래프는 새 1차 에너지의 전국 총 생산량과 지역별 생산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 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 A, D에서 고른 것은? 원자력 발전은 경상북도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설비 용량이나 발전량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뭐 부산이나 가나는 뭐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네요. 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을 하는 곳은 경북, 부산, 전남, 그 다음에 울산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석탄은 전국 총 생산량에서 다가 90.8%, 가가 9.2%인데 이걸 보고서 다가 강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석탄은 강원도에서 대부분 생산을 하죠. A고요. 그 다음에 석회석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데 석탄은 충청북도가 아니라 강원도하고 전라남도예요. 전라남도 화순에 탄광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남이니까 C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가는 C, 그 다음에 다는 A,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면 되겠죠. 자, 천연가스는 전국 총 생산량의 100%를 나에서 생산하는데 울산이죠. 나는 울산. 그래서 D예요. 그래서 나는 D. 정답이 4번이 맞네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은 경북에는 월성과 울진
두 군데에서 원자력 발전을 하니까 양이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부산, 전남, 울산 순이다. 나가 울산 맞아요. 자, 그런데 천연가스는 2019년을 기준으로 하니까 지금 울산이 통계에 잡히는데 2022년까지는 아주 조금, 연초에 조금, 그 다음에 2023년 이후로는 이제 울산에서도 천연가스를 생산하지 못해요. 뭐 추가적으로 이제 광구를 개발해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뚜렷한 성과가 잘 안 나온다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기준 연도가 2019년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6번.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원별 발전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발전 양식, 뭐 발전 유형을 물어보면 화력, 원자력, 수력이지만 1차 에너지원별,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에너지였는데 이게 전력으로 바뀌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원은 석탄이에요. 그래서 다가 석탄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죠. 오늘날을 보고 구분할 수는 없고요. 2006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가는 그 양이 뭐 2배 이상 늘었죠. 그런데 나는 거의 그대로죠. 이걸 보고서 가가 천연가스, 그 다음에 나가 원자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원자력 발전은 물론 효율은 좋긴 해요. 우라늄 되게 조금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방사능 오염에 대한 문제, 그 다음 뭐 핵 폐기물에 대한 처리 문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리고 뭐 각 대도시 근처에는 그러니까 위험성 때문에 지을 수 있는 곳도 많이 한정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이후로 보다시피 원자력 발전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에 비해서 천연가스는 발전 과정에서, 사용 과정에서 대기 오염 물질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갈수록 비율이 늘어나는 중이에요. 양도 늘어나고. 참고로 선진국들은 천연가스를 쓰려 그래요. 그래서 가는 천연가스, 나는 원자력, 다는 석탄. 선택지 볼게요. 1번, 다는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한다. 아니죠. 무연타는 국내 생산이에요. 그다음 2번, 2019년 1차 에너지원별 공급량은 가가 다보다 많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이거 그래프는 전력을 생산할 때 에너지원별 발전량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2번에서 물어보는 건 1차 에너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에너지 전체에서는 천연가스하고 석탄 가운데 석탄의 비율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2번은 잘못된 설명. 그 다음 3번, 나는 다보다 발전 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다. 잘못된 설명이죠. 원자력은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죠. 그 다음 4번, 2019년 발전량은 석유가 신재생 및 기타보다 많다가 아니라 적다. 뭐 그래프 그대로 보면 되는 거죠. 물론 가나다가 무언지 알고 나면. 그 다음 5번, 아니죠. 자, 이제 4번은 가나다가 뭔지 몰라도 석유랑 뭐 신재생 및 기타는 뭐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5번, 2006년부터 2019년 발전량 증가율은 화력이 원자력보다 높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자력은 거의 제자리 걸음. 그런데 석탄과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화력 발전은 그래도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석유는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적고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네요. 7번, 그래프는 내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원별 발전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라는 각각 수력, 조력, 태양광, 풍력 중 하나임. 경기, 충북, 경남, 제주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이 중에
경기를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현재, 물론 2019년 기준이긴 하지만요. 현재 조력 발전을 하는 곳이 딱 한 곳이잖아요. 경기도에 있는 시화호. 그다음에 그게 안산에 있죠. 그래서 여기가 조력이고요. 다가 조력이 되겠네요. 조라고만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제주도를 볼게요. 제주도는 수력 발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태양광하고 풍력만 하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태양광은 입지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뭐 어느 지역에서든 할 수 있고요. 그에 비해서 풍력은 뭐 소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엄청난 그 크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할 수 있는 곳이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바람이 분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다른 데서도 많이 하는 가가 태양광이고요. 태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비율이 굉장히 높은 라가 풍력이에요. 그리고 경기랑 충북은 경기에서는 정말 조금, 충북에서는 풍력 발전을 하지 않네요. 뭐 하긴 하나? 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당연히 이제 수력이 되겠죠. 제주도에는 없고 경기, 충북, 경남에는 있는. 자, 이제 선택지 볼게요. 1번 가는 유량이 많고 낙차가 큰 곳이 발전에 유리하다. 자, 이건 수력에 대한 이야기니까 나에 대한 설명이죠. 다음 2번 라는 일세량이 많은 지역일수록 개발 잠재력이 높다. 태양광에 대한 설명이고요. 3번 가는 나보다 전력 생산에 이용되는 시작한 시기가 이르다가 아니라 늦다죠. 수력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전력 생산에 이용했으니까요. 그 다음 4번 나는 다보다 계절별 발전량 변동폭이 크다. 맞는 설명이죠. 수력은 주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올 때 발전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조력 발전은 계절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죠. 정답은 4번. 5번 다는 나보다 전국 총 발전량이 많다. 틀린 설명이죠. 조력은 경기도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 발전량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만큼이 전국 발전량이에요. 그에 비해서 풍력은 이 그래프에서만 봐도 제주도만으로도 조력 발전보다 더 많죠. 그래서 5번은 잘못된 설명. 8번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발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래프를 보고 우리나라의 자원 문제와 대책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1981년하고 비교하면 거의 6 정도니까 5배 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네요. 뭐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에너지 소비량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제 문제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져서 사실은 뭐 90% 이상이죠. 뭐 거의 100%라고 봐야 되죠.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한다. 갑을 병정 한번 볼게요. 갑 2019년 국내 생산 에너지는 총 에너지 공급량의 10% 미만입니다. 옳은 설명이죠. 을 1981년부터 2019년에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4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옳은 설명이고요. 평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것도 옳은 설명이죠. 신재생 에너지는 뭐 태양광, 풍력, 뭐 수력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사실 수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햇빛을 수입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뭐 바람을 수입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옳은 설명이에요. 정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수입처를 단순화가 아니라 여러 곳으로 만들어야 한 곳에 어떤 곳에 문제가 생겨서 자원을 가지고 올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더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입국 다변화를 해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조금 공급할 수 있어요. 정은 반대로 말하고 있네요. 답은 4번. 수능 실전 문제 1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광물 자원별 생산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고령토, 석회석, 철광석 중 하나임. 자, 네 지역 중에 강원도를 먼저 볼게요. 강원도를 봤더니 다는 강원도에만 있죠. 그래서 이건 철광석이 되겠네요. 철이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나를 봤더니 나는 강원도가 대략 70% 정도. 그 다음에 충청북도가 뭐 30%는 조금 안 되죠. 물론 나에도 조금 있긴 하지만 강원도가 대부분, 충청북도가 나머지. 이건 석회석이죠. 그 다음에 가는 강원도가 뭐 30% 좀 넘어서 제일 많긴 하지만 경상남도도 20% 이상, 전라남도도 뭐 10%, 강원도가 뭐 아주 절대적이진 않죠. 그래서 이건 고령토가 되겠네요. 뭐 내용 설명 부분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했던 거니까 뭐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1번, 가는 금속 광물 자원이다. 아니죠. 금속은 다죠. 2번, 나는 경기 지계보다 옥천 습곡대에 많이 매장되어 있다. 옳은 설명이죠. 옥천 습곡대, 평남 분지, 고생대 퇴적층이잖아요. 뜬금없이 뭐 지형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연히 같은 한국지리 교과니까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죠. 그 다음 3번, 다는 주로 도자기 및 내화 벽돌의 원료로 이용된다. 자, 이건 철광석이 아니라 고령토죠. 고령토. 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 4번, 가는 나보다 전국 총 생산량이 적다. 고령토하고 석회석 가운데 당연히 석회석을 훨씬 많이 생산하죠. 그 다음 5번, 나는 다보다 수입 의존도가 낮다. 석회석은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에 풍부하게 있는 지하자원이잖아요. 그에 비해서 철광석은 국내에서 정말 아주 소량만 채굴하고요.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죠. 정답은 2번. 2번, 그래프는 두 화석 에너지 자원의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석탄, 천연가스 중 하나임. 생산과 수입을 봤더니요. 가는 1980년대 중반까지는 어쨌든 꽤 많이 이렇게 생산을 하다가 그 이후로 급격하게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지금은 이제 과거에 비하면 뭐 정말 뭐 20분의 1? 아무튼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에 비해서 수입량은 계속 늘어서 지금은 국내 생산보다 10배도 넘나요? 그만큼을 수입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가는 석탄이에요. 석탄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생산하는 건 무연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입하는 건 역청탄을 주로 수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천연가스가 될 텐데, 자, 천연가스 수입은 86년부터 그리고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수입량이 이렇게 빠르게 늘었고요. 그 다음에 2004년부터 국내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하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이제 2022년에 이제 끝이 나죠. 이제 이미 끝이 났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문제라고 하는 건 뭐 한 1년, 2년 전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문제를 풀 때는 국내 생산이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천연가스는. 이 기준 연도에 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보기, 국내에서 생산된 가는 대부분 제철 공업의 연료로 이용된다. 아니죠. 국내에서 생산된 가는 무연탄은 화력이 약해서 제철 공업의 연료로 뭐 아예 이용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 그리고 소량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철 공업에는 대부분 역청탄을 이용하죠. 수입하는 걸 이용하죠. 그 다음에 니은, 나는 주로 고생대 평안노춘군에 매장되어 있다. 잘못된 설명이죠. 천연가스는 신생대 제3기층에 주로 매장되어 있죠. 디귿, 가는 나보다 화력 발전의 연료로 이용되는 양이 많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 리을, 나는 가보다 수도권 1차 에너지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옳은 설명이죠. 천연가스는 도시가스로 가공해서 대도시 지역에서 주로 대도시 지역에서 가정용 난방 에너지로 이용을 해요. 그래서 수도권, 서울, 경기, 그다음에 인천 그 지역은 천연가스를 굉장히 많이 이용해요. 그에 비해서 석탄은 오염물질 많이 나오고요. 먼지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체 형태라서 이용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대도시 지역에서는 석탄을 거의 이용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3번.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발전 양식별 발전 설비 용량과 발전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신재생 및 기타, 원자력, 화력 중 하나임. 자, 설비 용량 제일 큰 건, 제일 많은 건 화력이에요. 화력이고요. 그 다음에 총 발전량도 당연히 화력이 제일 많아요. 가는 화력. 그 다음에 신재생 및 기타하고 원자력하고 구분하는 건요. 설비 용량을 봤더니 두 가지가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총 발전량 비율을 봤더니 나는 설비 용량에 비해서 총 발전량의 비율이 더 높아졌죠. 이건 나는 자기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최대 능력치에 가깝게 부지런히 전력을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는 최대 능력치는 꽤 높으나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전력을 많이 만들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자, 무슨 뜻이냐면요. 풍력을 예로 들면 바람이 굉장히 세게 계속해서 1년 내내 불면 당연히 풍력 발전으로 전력을 많이 생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바람이 늘 세게 부는 거 아니죠. 심지어 바람이 안 부는 날도 있죠. 그래서 설비 용량하고 발전량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풍력이라든지 또는 수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발전 설비 용량하고 실제 발전량하고 차이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비 용량하고 총 발전량하고 수치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자, 나가 원자력이 될 거고요. 다가 신재생이 될 거예요. 선택지 볼게요. 1번 가의 연료로 사용되는 양은 석탄이 가장 많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천연가스고요. 그 다음에 석유는 굉장히 조금밖에 이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2번 다는 주로 집안이 견고하고 냉각수 확보가 유리한 지역에 입지한다. 이건 원자력에 대한 설명이죠. 나에 대한 설명이고요.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네요. 3번 가는 나에 비해 전력 대소비지에 가까이 입지한다. 화력은 아무데나라기보다는 입지 제약이 덜해서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곳 가까이에 있어요. 물론 대도시 안에 있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에서 전력을 많이 소비하고요. 그럼 거기에 사람이 많이 살잖아요. 화력 발전소는 최대한 이제 수도권 가까운 데 있고 싶어 해요. 그런데 수도권은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수도권 안에는 있기가 쉽지 않고 수도권이랑 최대한 가까운 충청남도 지역에 있다. 기억 좀 해두셔야 되죠. 자, 그래서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 아니고요. 그 다음 4번 나는 가에 비해 발전 설비 용량당 발전소 건설 비용이 많이 든다. 이것도 옳은 설명이죠. 원자력 발전소 돈 많이 들잖아요. 그 다음 5번 나는 다에 비해 발전 설비 용량 대비 발전량이 많다. 이건 앞에서 자세히 설명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4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5지역의 1차 에너지원별 공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마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제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제 그런 곳을 봐야 되는데 석탄을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석탄은 대도시 지역,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은 이용하기가 어렵죠. 오염물질도 너무 많이 나오고 이용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석탄이 존재감이 거의 없는 라하고
라하고 마가 경기 아니면 부산이에요. 여기 울산이에요. 부산이 아니고 울산. 자, 그런데 라하고 마를 봤더니 마에는 원자력이 있죠. 그래서 울산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니까 여기가 마가 되겠네요. 그럼 당연히 경기도가 라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원자력 발전소는 이렇게 5지역 가운데 나다 마에만 있네요. 그리고 라는 경기도라고 지금 이렇게 알게 됐으니까 그럼 이제 원자력 발전을 하지 않는 가가 이제 충남이 되겠죠. 여기가 가가 되겠네요. 자, 이제 전라남도하고 경상북도만 구분하면 되는데 자, 이건 어떻게 구분하는 게 좋을까요? 차이가 큰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보니까 어떻게 구분하는 게 좋을까? 다가 지역 내에서 원자력의 비율이 나보다 훨씬 높고요. 반대로 석유는 전라남도가 경상북도보다 훨씬 더 비율이 높죠. 자, 그 까닭은 이제 우리가 아직 공부하진 않았는데 공업 단원을 공부하면 뭐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석유를 많이 소비하는 곳은 소비하는 만큼 공급한다 그랬잖아요. 석유화학 공업이 발달해 있는 그리고 석유를 정제하는 이제 정유 공장이 있는 곳에서 석유를 많이 소비해요. 그곳이 어디냐면 세 군데인데 울산, 그 다음에 여수, 전라남도 여수, 그 다음에 충청남도 서산이에요. 충청남도 서산. 그래서 마가 아까 울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석유를 굉장히 많이 공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도 석유의 비율이 되게 높고요. 그 다음에 충청남도도 석유가 꽤 많죠. 그리고 라는 경기도라 그랬는데 얘는 뭐 석유화학, 뭐 정유 그건 아니고 워낙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자동차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석유를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걸 보고서 전라남도가 나고요. 그 다음에 경상북도가 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선택지 볼게요. 1번 라는 경기는 국내 유일의 천연가스 생산 지역이다. 경기가 아니라 울산이죠. 그 다음에 2번 가는 다보다 화력발전 설비 용량이 많다. 옳은 설명이죠. 우리나라에서 화력발전을 제일 많이 하는 곳, 석탄을 제일 많이 소비하는 곳, 충청남도. 그 다음 3번 가는 라보다 가정상업용 에너지 소비량이 많다. 거꾸로 되어 있죠. 경기도가 어마어마하게 소비하겠죠. 4번 많은 다보다 1차 금속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자, 이건 잘못된 설명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건 제조업을 물어본 거잖아요. 아직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자, 나중에 공부할 거지만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제철소가 처음 생긴 곳이 경상북도 포항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회사 이름이 포항제철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포스코. 그래서 1차 금속 제조업 출하액이 제일 많은 곳은 우리나라에서 경상북도예요. 4번은 잘못된 설명. 그 다음 5번 나는 전남은 영남권이 아니라 호남권, 울산은 호남권이 아니라 영남권에 속하죠.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네요. 5번 그래프는 내 권역의 신재생에너지 총생산량과 가나 에너지 생산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나는 각각 풍력, 태양광 중 하나임. 가나는 에너지 생산 비율은 각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며 원의 가운데 값임. 풍력하고 태양광. 자, 이제 앞에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자료가 조금 정리가 됐을 것도 같아요. 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풍력하고 태양광 가운데 풍력을 더 많이 한다 그랬죠. 이유는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풍력을 하기엔 조건이 유리하고요. 하지만 태양광 발전을 하기에는 제주도 면적이 좁잖아요. 다른 지역보다. 그리고 제주도가 의외로라기보다는 땅값이
꽤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다가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면 다른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주도는 태양광보다 풍력의 비율이 더 높아요. 자, 그리고 호남권은 뭐 완전히 반대인데, 호남권은 태양광에 있어서 1, 2등 전남, 전북 다 호남권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풍력은 호남권이 순위권에 들지 않아요. 전북이나 전남이.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가가 태양광이고요. 나가 풍력이에요. 보기 볼게요. 기억, 가에너지 생산량이 가장 많은 도는 전라남도이다. 옳은 설명. 그 다음에 니은, 나는 여름보다 겨울철에 발전량이 많다. 겨울철에 바람이 더 세게 부니까. 옳은 설명. 디귿, 나는 가보다 전국 총 생산량이 많다. 태양광이 풍력보다 몇 배나 더 많고요. 그리고 태양광의 그런 증가 속도가 더 빠르죠. 그리고 앞으로 차이는 더 벌어질 거예요. 그 다음 리을, 강원권은 영남권보다 태양광 에너지 생산량이 많다. 태양광 에너지의 지역 내 생산 비율은 영남권하고 강원권하고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하지만 각 그 지역의 총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은 영남권이 강원권보다 뭐 4배 이상 많은 거죠. 그래서 지역 내 비율은 비슷하지만 전체 에너지량이 영남권이 훨씬 더 많으니까 태양광 에너지 생산량은 강원권보다 영남권이 더 많은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6번, 다음 자료는 테마형 교육 여행 계획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중 하나임. 자, 지도에 표시된 지역을 보면은요, 여기는 태백이에요. 태백은 뭐 고원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고요. 근처에 고위 평탄면이 있어요. 그래서 고랭지 농업도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여기는 안산인데 앞에서 한번 이야기가 나왔죠. 안산에 있는 시화호는 현재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조력 발전을 하는 곳이다. 그 다음에 전라남도 여기는 영광이에요. 영광, 굴비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 알고 있어야 되죠. 자, 왼쪽에 있는 설명 볼게요. 자, 모둠, 백두, 주요 탐방지, 풍력 발전기와 고랭지 배추밭이 어우러진 땡땡산 바람의 언덕. 가는 태백이 되겠죠. 가는 태백. 그 다음에 한라, 원자력 발전소 인근의 폐염전 부지에 조성된 태양광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이야기가 나오니까 영광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금강,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한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 발전소, 안산, 다가 되겠죠. 보기, 가는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의 영향으로 인구가 감소하였다. 옳은 설명. 그 다음에 니은, 가는 나보다 대체로 일사량이 많고 일조 시간이 길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우리가 해발고도가 높은 곳은 구름이 자주 생기고요. 그 다음에 강수량도 많은 편이고요. 그에 비해서 전라도 황해안 지역은 호남평야를 대표로 해서 해발고도가 낮잖아요. 우리나라는 동고서저니까. 그래서 해발고도가 낮으면 바람이 상승할 일이 상대적으로 드물어서 맑은 날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황해안 지역이 갯벌이 넓기도 하지만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기 때문에 천일제염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다기보다는 천일제염업에 유리한 거죠. 그래 니은은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나는 전라남도, 다는 경기도에 속한다. 옳은 설명. 리을, 전국 총 발전량은 뭐 앞에서 여러 번 나왔던 거죠. 태양광이 제일 많고요. 니은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풍력, 조력이 제일 적죠. 그래서 리을은 잘못된 설명이네요. 니은이 제일 많고요. 기억이고요. 디귿이 제일 적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11강 문제 해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